오늘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利用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제자운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기물과 배설물, 생활 오물들을 이용해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운화 사업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한 기념품 제작자는 수지 제품들을 재생利用하여 기념품 보석을 만드는 기업을 내왔습니다. 재생과 물품이라고 하는 명칭을 단 이 기업은 박물관들의 기념품과 장식품들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수지 오물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리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지 오물을 색깔별로 토막을 냅니다. 형태를 잡기 전에 수지 조각들을 높은 온도에서 압착해서 수지판으로 만듭니다. 수지 절단기와 압착기를 건물 안에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공정의 우점은 장식 제품을 절단하고 나오는 나머지 조각들을 다시 조각내서 수지판으로 전환시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쓸모없는 수지들은 3D 인쇄기를 거쳐 무독성 수지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3D 인쇄기는 그 자체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설비입니다. 한 달에 100kg의 수지 폐기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D 인쇄기로는 수지 폐기물뿐 아니라 수지병과 마개들도 재생利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며 또 무슨 색을 나빠하는지 알고 그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작은 곳을 만들던 자기의 기업을 더 발전시켜 내부 장식을 위한 큰 제품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은 생태 환경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 공장들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들을 이용해서 만든 침대용 깔개입니다. 지난해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급속히 전파되면서 방역 사업에 필요한 마스크와 개인 보호기제들을 만들면서 피복 공장들에서는 많은 자투리 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인디아는 지금 개인 보호복과 마스크를 비롯해서 개인 보호기제를 다량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개인 보호기제 생산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피복 공장들에서 쓸모없는 자투리 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된 인디아의 한 도안갈은 이것을 재생利用할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침대용 깔개를 만들 착상을 하게 된 것은 일부 병원들에서 침대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안갈은 자그마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여러 명의 여성들을 동원해서 피복 공장들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들을 수집했으며 그것들을 엮어서 침대용 깔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깔개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센터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이것을 쉽게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투리 촌들로 밧줄을 꼬아서 만든 샤이야라고 하는 깔개는 간편해서 나르기도 쉽고 무게는 3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자투리 촌으로 침대용 깔개를 착상한 이 도안가는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을 쓸모있는 유용한 것으로 전환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낡은 곤물들을 홀거나 개건하는 과정이 수백만 톤의 곤솔 자재들이 오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손잡이나 바닥 타일과 같은 값비싼 장식 제품들도 속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촌정에 매달려 있던 무리등과 낡은 곤물, 사무실들에서 떼어낸 수백 장의 타일들이 오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곤솔 자재들을 회수해서 재생하기 위한 사업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보면 타일을 염기성 초산염 용액 속에 잠그었다가 깨끗한 물로 세척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혼합물을 비롯한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타일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압 물펌프로 타일이 붙어있던 오물들을 제거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수십 종류의 다른 곤솔 자재들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오물더미에 버려지기 전에 재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해 유럽에서만도 3억 8,550만 톤에 달하는 곤솔용 자재들이 오물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물 무지에서 일부 재료들은 직접 소각로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물들은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 원료 성분으로 재생利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순환거리는 회수된 곤솔 자재들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도시들에서는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빗물을 비롯한 호실되는 물의 3%만이 재생利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과학자들은 도시들에서 빗물을 회수해서利用하기 위한 사업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년 전에 자기 집에 빗물 탱크를 설치하고 그 물로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물 탱크에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60%를 모아 위생슬과 세탁용으로利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물의 3분의 1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많은 빗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비가 내릴 때 95%의 물을 전부 모아둔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매 집에 목욕탕과 세탁용으로 쓸 물을 요구하는 지능화된 빗물 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도시들에서 옥상들은 50%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들을 물 저장고로 전환하면 도시에서 흘러보내는 빗물을 8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도시에서 부족한 물 부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사업이 낯을 돌리면서 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물들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를 세우는 데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온유한 나라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생활 과정에 나오는 각종 오물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물을 일상생활 오물, 수지 포장류 오물, 종이류 오물 등으로 세분화해서 오물 회수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에서 다 쏘버린 치약이나 향수병과 같은 재생하기 어려운 오물들과 재생할 수 있는 오물들을 따로 회수하는 체계를 세워놓고 오물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재생할 수 있는 오물과 재생할 수 없는 오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회수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오물 회수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환경보호단체들이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이것은 환경보호와 재자원화 사업을 더 쉽게 해주는 좋은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나라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4,350만 톤의 오물들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중 502억 톤의 오물은 길거리에 있는 오물통들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회수된 오물들은 재생돼서 공원의 의자나 놀이터, 정원용 침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식이 재자원화는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